안녕하세요. 네, 마포 FM의 송덕호라고 합니다. 오늘 밤섬 보호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 동안 마포 FM에서 밤섬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좀 이어왔습니다. 이 밤섬이 남사르 습지인데요. 2012년도 6월인가에 지정이 되었어요. 근데 사실 이 남사르 습지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모르고 뭐 10년이 되었지만 이 10년에 대한 어떠한 행사도 없고 해서 마포 FM에서 자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해보자라고 해서 네 번의 강의 그리고 밤섬 라디오 운영했고요. 오늘 이렇게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강의를 한 50여 명이 들으셨는데 그 중에 이제 밤섬과 관련돼서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지난달부터 밤섬 그 이름을 아직 못 정했는데 밤섬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처음으로 그 밤섬 한번 많이 알려져 있는 그 김씨표류기라는 영화 있죠. 네, 그 김씨표류기라는 영화를 같이 보면서 수다 떠는 그리고 밤섬이 옛날엔 저랬네 뭐 그런 얘기도 좀 나눴고요. 이번 달에는 밤섬 부근당 그리고 밤섬 공원 그리고 밤섬 일대를 이렇게 자전거로 투어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밤섬과 관련된 활동을 좀 이어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어쨌든 이 남사르 습지로서의 밤섬 그 가치를 좀 저희가 조명해보고 향후에 이제 이 밤섬을 어떻게 보호하고 또 시민들이 참여를 통해서 어떻게 또 현명하게 이용을 할 것인지 그 방안을 나눠보는 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하신 분 한 분씩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으신 한국 PGA 생태연구소 소장이신 한동욱 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노을공원 있죠? 언뜻꽃 공원에 노을공원하고 이제 그 하늘공원이 있는데 하늘공원 뒤쪽에 있는 게 이제 노을공원이죠. 그 노을공원에 시민 모임이 있습니다. 그 쓰레기산을 어떻게 하면 숲으로 만들 것인가라고 해서 오랫동안 시민 모임이 있었고 그곳에 굉장히 많은 나무들을 심고 있죠. 그 노을공원 시민 모임, 뭐 노고시모라고도 부르는데 송규식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여의도에 색강이 있습니다. 색강. 색강이 있는데 그 색강에서 또 그 생태적인 환경적인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그 공간을 지금 보호하고 또 현명하게 이용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 사회적 협동조합 한강이라는 곳에서 그곳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조은미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은 아마도 이 시민 모임을 마포 가까이에서 또 마포 안에서 만들어가고 있으신 분들이라서 향후에 이제 밤섬과 관련돼서도 좀 연계된 그런 활동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또 그럼 어떻게 이제 생태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모임을 지역에서 어떻게 만들어 가볼지 거기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나 제안도 좀 주시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저희 마포 FM에서 되살아나는 섬 밤섬이라고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밤섬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 그 전에는 이제 에코살롱이라고 생태 프로그램을 저희 마포 FM에서 운영하고 있는 김하경 씨 좀 모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오늘 어떤 토론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뭐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밤섬에 이제 오랫동안 사셨던 이 어르신들이 함께 자리하고 계셔서 또 어르신들의 말씀까지 좀 같이 듣고 그러면은 뭐 밤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먼저 발제를 먼저 듣겠습니다. 발제는 이제 PPT를 준비하셔서 PPT를 듣는 동안 저희는 잠깐 플로어에 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발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오늘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밤섬이 어떤 가치가 있고 우리 시민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 이제 초점을 좀 맞춰서 간략하게 좀 브리핑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아까 이제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밤섬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의 습지가 그렇습니다. 습지가 사람들의 가까이 있기도 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한데 습지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경향이고요. 그래서 많이 없어지거나 파괴되거나 또 훼손되거나 해왔고 밤섬도 이제 뭐 사람들 서울시 사람들의 인식에서는 상당히 멀리 있는 그런 어떤 우리에게는 좀 낯선 그런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떤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일단 밤섬 너는 누구냐 하는 것부터 원래 우리가 이 꽃도 이름을 불러주어야 그게 나에게로 오듯이 밤섬 너는 누구냐부터 먼저 알려면 우리 이제 보통 우리가 습지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습지의 종류가 뭐냐 이것부터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습지의 가치를 인식하기 위해서 습지의 종류를 먼저 유형을 나누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시민들이 나눌 필요는 없고요. 이미 이제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기 위해서 그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들을 일단 보면 지금 제가 이 밑줄을 쳐놨는데 밤섬은 요 기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습지의 기준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밤섬이라고 하는 것은 담수가 흐르는 지역이죠. 이제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라고 했는데 대개 일시적으로 이게 물이 범람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담수면서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습지고 그리고 내륙에 있고 하천 습지다. 네, 하천형 습지를 우리가 줄여가지고 하천 습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하천 습지의 큰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한강 밤섬으로 람사르 습지 명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과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형성됐다. 뭐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파괴시켰다. 뭐 이런 과거의 역사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파괴시키지 않은 습지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이용을 해왔었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자연에 의해서 다시 복원이 되면 그 자연 습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자연 습지이고요. 그리고 물이 흐르는 곳에 있는 것이죠. 한강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호수화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흐름을 타기 때문에 유수역, 물이 흐르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국제적인 람사르 기준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습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이 관리를 하거나 또는 교육을 하거나 또 보존을 하거나 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국내 법상 보호법에 의하면 이 내륙 습지의 큰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환경부가 관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정은 비록 서울시가 했지만 실제로 국가적인 개념에서 보면 해수부는 연안 습지를 그리고 환경부는 내륙 습지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륙 습지로 지정되는 순간 이건 환경부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습지가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하천 습지를 우리가 보통은 이제 약간 영어를 섞어서 쓰면 리버라인 웨틀랜드라고 합니다. 이 하천 안에 있는 습지란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이제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해야 되고요. 또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빨간색으로 적혀 있는 것이 바로 밤섬의 특성입니다. 하천형 습지이면서 유수역, 물이 흐르는 지역. 그래서 이 밤섬을 보존하거나 관리하거나 현명하게 이용을 할 때에는 물이 계속 흐를 수 있도록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생태적인 특성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도 습지라는 것은 하천과 아까 연계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도 안에 있는 습지이고 그리고 저기 빨간색으로 하중도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하천 습지 유형 중에서 바로 하중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밤섬이라고 부를 때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를 두지만 바로 하천 안에 있는 하중도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습지를 그러면 이런 유형을 구별하면 그게 습지가 무슨 가치가 있느냐라는 보통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생물의 서식지지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서식하느냐.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40%의 생물종, 10중에 4종류가
습지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제 공론화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밤섬에 얼마나 생물종이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가 밤섬을 들어가질 못하고 있죠. 그래서 생물종 기록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생물종이 얼마나 서식하느냐가 가장 핵심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요즘 가장 큰 의미가 이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것인데 이 밤섬이 뭐 나무도 자라고 또 가시박도 자라고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태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이런 습지에 있는 식물과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지하부가 결국에는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게 됩니다. 얼마나? 보통 우리가 뭐 열대림 아마존은 많이 저장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열대림 아마존의 기준 면적에 비하면 이 50배 이상이 탄소를 저장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습지의 가치 중에서도 이 밤섬이 얼마나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습지를 여러 가지 어떤 사람에게 주는 서비스, 이걸 보통 생태계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 생태계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습지가 있음으로 해서 한강물이 맑아진다는 거, 밤섬이 있음으로 해서 이 한강에 나오는 오염물질들이 제거가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또 가치가 되겠고, 그리고 생물종이 아까 서식지가 된다고 했는데 그게 40% 정도 된다는 거, 그리고 일반적으로 밤섬이 있음으로 해서 물의 흐름을 저하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어떤 특정한 어떤 범람이나 이런 걸 막아주는 습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산호초라든지 맹그로브 같은 경우는 이런 범람이나 어떤 쓰나미를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 요 밑에 이제 내려가면 밤섬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장항습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장항습지 쪽은 이 범면부 쪽으로 습지가 발달이 있어요. 근데 그 무슨 효과가 있냐면 물이 만약에 갑자기 밀고 들어왔을 때 또는 홍수가 져가지고 물이 갑자기 벽면을 쳤을 때 스펀지처럼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게 불행히도 이제 장항습지는 고양시 쪽으로 발달해 있는데 그 반대쪽은 또 화허벌판이에요. 그러니까 김포시가 위험한 거죠. 계속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습지가 없으면 위험합니다. 습지가 있으면 안전하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시 습지 특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도시 습지들은 바로 이 땅하고 지하하고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물을 빨아들이고 지하수를 채워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스펀지의 역할 중에 지하수를 채워주는 역할, 이런 것들도 결국 습지가 있음으로 해서 물을 보듬음으로 해서 그 습지에 이 물이 흘러나가지 않고 저장될 수 있는 기능을 해주는 거죠. 물론 습지는 물이 갑자기 왔을 때는 또 물을 뱉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물이 모자랄 때는 물을 머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지표수가 지하수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습지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사람이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생산물을 제공해 준다는 것도 중요한데 아까 이제 밤섬의 역사 이런 걸 보셨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 중에는 아마 밤섬에 배를 지은 그 역사라든지 또 당굿을 했다라든지 이런 건 있는데 밤섬에서 어떤 농사를 지었는가 또 밤섬에서 어떤 어업을 했는가 이런 기록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밤섬이 주는 또 하나의 생태계 서비스가 되겠죠. 전 세계에서는 10억 명 이상, 우리가 보통 한 7, 80억, 80억이라고 한다 그러면 8 중에 하나 정도는 습지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공식적인 보고서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뭐 어류나 쌀이나 해산물이나 다양한 그런 어떤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요즘 이제 가장 일반화돼 있죠. 이제 휴양, 관광. 우리가 어딜 간다, 해외를 간다 그러면 일단 람사르 습지, 세계 유산을 찾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관광을 제공할 수 있는 주요한 이 메리트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류가 습지 없이 살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현재 우리의 이야기이고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물, no wetland, no water입니다. 그러니까 습지가 없으면 물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인류는 습지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다양한 그런 서비스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습지의 가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 가장 이제 뜨거운 이슈가 바로 탄소의 저장입니다. 그동안의 습지는
메탄을 배출하는 배출원이었다고 이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습지 연구자들이 그건 아니다. 실제로 숲이 이 탄소를 저장하지만 숲이 죽으면서 배출되는 탄소는 가지고 있는 양보다 늘어난다. 심지어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탄소 배출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열대 숲이. 그런데 비하면 습지로서 유지를 하게 되면 바로 계속해서 전 세계에 엄청난 양의 40%의 그런 탄소가 저장이 된다는 거. 물론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그 유형들이 달라서 여기 큰 그릇이 있는 이런 습지도 있지만 조금 좀 그릇이 작은 습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릇을 보통 우리가 습지는 탄소를 저장한다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습지를 보존하자라는 협약을 맺었고요. 우리가 람사르 협약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지만 람사르는 굉장히 생소하고요. 좀 쉽게 표현하면 습지에 관한 협약입니다. 그리고 습지에 관한 협약에서 지정한 습지 사이트가 이제 람사르 습지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우리가 이제 밤섬은 이미 람사르 습지로 등록이 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제 이 람사르 협약에서 습지를 보존함으로 해서 생기는 어떤 지역민에 대한 혜택 이런 것도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우리 지역민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임이 생기는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람사르 협약은 습지를 보존하는 협약인데 람사르 협약의 가장 핵심 종이 물새이기 때문에 물새를 보존하는 또 하나의 이 부수적인 파생 협약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EAFP라고 부르는 이 물새 이동 경로 파트너,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대양주 지역을 EAFP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불행히도 지금 밤섬은 지정이 안 돼 있어요. 왜 안 돼 있느냐? 조사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장항습지 되어 있고요. 한강하고 전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가장 새 많이 오는 데가 어디야? 당연히 밤섬이죠. 근데 그 밤섬에 대한 조사가 안 돼 있고 그 등록이 안 돼 있다는 것도 한번 같이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밤섬이 홀대받고 있는지도 한번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람사르 습지를 쉽게 표현하면 그냥 습지에 관한 포괄적인 협약입니다. 그래서 습지를 보존하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습지에 관련된 모든 논의를 하는 곳이 람사르 협약입니다. 최초에는 물새 서식처에 관한 국제적인 협약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1971년도 이후에 굉장히 많이 논의가 바뀌면서 지금은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범주에 있는 모든 습지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범주냐면 지금 우리가 람사르 습지로 지정하려면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밤섬은 어떤 기준인지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죠. 그게 이제 이 기준에 맞아야지 되는 거죠. 제1범주에 지금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제8범주도 해당이 됐고요. 그래서 제1범주가 뭐냐면 이게 대표적이고 특이한 습지다. 뭐 어떤 특이성이 있느냐 이제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 제2범위는 이제 동식물에 관한 아주 희귀한 동식물이 산다. 제대로 조사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보고가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3범주 물새 역시 제대로 보고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 제3범주 말고 제2범주 안에 8번째, 전체가 9개의 기준이 있는데요. 그 중에 8개의 기준, 8번째 기준이 이 물고기에 관한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밤섬은 제1범주의 1번하고 제2범주의 8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조금만 더 지나가고요. 자, 우리나라에 일단 그렇게 해서 이 기준에 맞는 습지를 현재 24개소. 그러니까 밤섬은 그것보다 지금 24번째가 장항습지인데요. 장항습지보다 10년, 9년 먼저 지정이 됐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습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본다 그러면 사실 중요한 개념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습지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먼저 지정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금방 제가 질문했던 람사르 기준 중에 어떤 기준으로 밤섬이 지정됐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우리 시민들이 그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일단 www.람사르.org에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정부가 제출한 모든 문서들이 여기에 딱 들어가면 일단 우리 위치 기반만 켜놓으면요. 대부분 위치 기반 켜져 있기 때문에 한국이 먼저 뜹니다. 당신의 컨츄리는
코리아다 이렇게 뜹니다. 그럼 그걸 클릭을 하면 쭉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요. 밤섬이 그 뒤쪽으로 좀 들어가면 밤섬이 나오는데요. 그 밤섬의 기준 중에서 이제 이게 밤섬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 그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 기준에 보면 몇 번 기준이라고 나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총 기준이 9개가 있다고 그랬죠. 이 9개 기준 중에서 1번과 8번이 지금 해당이 됩니다. 8번이 지금 물고기에 관한 기준이죠. 그리고 1번이 대표적인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지형적인 그런 특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좀 특징이 있다 그래서 한 리버 밤섬 아이슬렛 이렇게 지금 지정이 돼 있어요. 작은 섬이란 뜻이죠. 아이슬렛은 그러니까 한강 밤섬이라는 섬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서울에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찍혀 있죠. 원래 강에 찍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수정이 안 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느냐 거기 보면 이제 그 안에 RIS라는 그런 도큐멘트를 누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RIS라고 하는 것은 람사르 인포메이션 시트, 그러니까 람사르를 정보를 주는 종이 뭐 이런 뜻인데요. 처음 제출할 때 요거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작성되어 있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크라이테리아 1번, 8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번은 뭐 이렇게 읽어보면 지형적으로 얘가 사람들이 살아서 살던 습지를 섬을 다 없앤 다음에 다시 복원된 희귀한 습지. 그런 의미로 1번은 일단 제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8번은 뭐냐면 줄납자루 가시납질이 중고기가 번식하는 곳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그런 정보 모르셨죠? 네, 이 세 종은 고유종 내지 특산종이죠. 그러니까 이 한강 밤섬엔 이 종들이 번식하느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 기준으로 람사르 습지가 지정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쉽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이 이제 밑으로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중요한 식물, 중요한 동물 하는 파트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말 옛날 보고서를 받아놓은 데이터만 들어가 있는데요. 이 중요한 동물, 중요한 식물은 주로 어떤 게 있었냐? 지금 보시면은 가장 많은 새가 뭐냐? 이걸로 일단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흰병 검둥오리하고 해오라기로 되어 있어요. 지금 해오라기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밤섬에 일시적으로 가장 많이 있는 새는 오히려 요즘 민물카마우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 조사 자료가 마땅치 않은데 어쨌든 워낙에 민물카마우지가 많이 앉아서 거기 나무가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가장 최대 개체를 보여주고 있는 새를 여기다 보통 가장 많은 새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그 새가 흰편 검둥오리고요. 두 번째로 해오락이다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어쨌든 새를 충분히 관찰하고 나면 그 새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이제 보는 것이 보통 이 철새 이동 파트너십이에요. 근데 지금 두 종류는 대개 여기 텃새입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매달 관찰 또는 그 장항습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관찰해요. 매주 관찰을 해가지고 가장 순식간에 늘어났다가 없어지는 종. 그건 무슨 종일까요? 이동하는 철새겠죠. 그래서 그 이동하는 철새가 어떤 게 가장 많이 오는가.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데 그 데이터가 시민들에 의해서 쌓여 있지 않으면 그건 데이터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보고서를 내려고 이렇게 연구 용역을 내면요. 딱 4번 조사합니다. 4번. 계절적으로 한 번씩.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정기적으로 시민들이 탐조를 해서 그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자,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직 그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EAFP라고 하는 이런 이 철새 이동 파트너십에도 가입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자 여기 이제 EAFP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건 제가 없앴는데 안 없어졌네. EAFP에 가입을 했을 때에도 역시 모든 데이터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EAFP EAF 플라이죠. EAA 플라이웨이.net이라고 하는 데 들어가면
모든 데이터들이 다 제공이 되는데 결국 이제 밤섬도 데이터를 제공해야 여기에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쨌든 지금 우리 한국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여기 이제 빨갛게 보이는 지역이죠. 여기 지역에 요 새들이 이동하는 공간, 이 공간을 우리가 보통 이스트 에이시아 오스트랄레이시안 플라이웨이라고 부릅니다. 예,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라고 해서요. 요즘 여기에서 이 호주까지 이동하는 큰디프리 도요가 굉장히 중요한 새로 뜨고 있는데 어쨌든 대부분 여기 황해 쪽, 서해 쪽으로 많이 지금 이동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밤섬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새가 언제 왔다가 언제 가는지 그냥 겨울철에 동절기 때는 이미 이제 이동하는 새가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머무르는 새죠. 월동기의 새 정도만 기록이 돼 있고 봄, 가을 이동기에는 모니터링 데이터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면 생태적으로 가치 평가를 하려면 그 생태적인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여기 이제 밤섬이 람사르 습지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또는 이 지자체가 지방 정부가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5년에 한 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설립이 된 게 이제 2002년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의 이 계획입니다. 이게 끝나면 다시 2025년부터 또 5년간의 계획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이거 밤섬 관리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 관리 계획. 이 기본 계획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데이터들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때 확보하는 데이터들이 보면 2013년, 2017년, 2018년, 2019년. 근데 2019년에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때 조사는 거의 봄, 여름 조사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데이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계절 조사도 제대로 안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하면 2013년에 처음에 조사는 굉장히 많이 돼 있죠. 이것은 아마 오랫동안 누군가 시민들이 참여를 하거나 전문가들이 참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한 데이터들이 그 이후에 2013년 이후에 제대로 지금 데이터들이 소통이 안 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때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종들이 출현을 했었고요. 요 2019년 데이터에 보면은 이 새 데이터가 쑥쑥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 많이 줄은 걸로 나와 있어요. 누적해서 보면 한 70여 종이 나옵니다. 조류가 굉장히 많은 종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요 단계적으로 보면 뭐 26종, 또 42종, 23종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조류 종이 그렇게 많지 않음을 계속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양서 파충류는 좀 더 많은 종이 늘었습니다. 특히나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보고서에 보면은 금개구리와 맹꽁이가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보호종이죠. 그래서 그런 종들이 나온다든지 또 수달이나 사계 족적이나 배설물이 나온다든지 그래서 멸종위기종으로서 이렇게 의미가 있는 종, 또 서울시 보호하는 식물, 김병꽃풀이라든지 낙지다리, 또 희귀식물 같은 종류들이 좀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다행히도 이런 관리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뽑고 그리고 그 데이터들 중에서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니터링 사업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서 파충류 등 생물종 모니터링이라든지 밤섬 서포터즈 또 어류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습지 센터 건립 이런 것도 지금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버드나무 숲 관리 이런 것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외에도 그 멸종위기종이나 또 교란종 이런 걸 관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이 FM 요 모임에서 밤섬 FM이나 아니면 여기 밤섬 마포 공동체에서 만약에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왜냐하면 어떤 예산을 받거나 지방 정부를 우리가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 관리 계획을 숙지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야지 또 예산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이 기본 관리 계획을 잘 읽어보시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제안하고 그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보고요. 그중에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개개비, 원앙, 꼬마 물대새에 대한 깃대종. 깃대종이란 말은 생태적으로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걸 이용해서 밤섬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종. 근데
개개비와 원앙과 꼬마 물대새를 선정한 이유가 쭉 나와 있는데 일단 시민들 또는 마포구의 구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종,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개비 같은 경우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소리가 굉장히 커서 어딜 가든지 쉽게 개개비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는 종이고, 원앙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종이죠. 꼬마 물대새도 요즘 관심들이 많은 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대종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기대종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관찰 결과를 가지고 이 기대종이 제대로 선정이 됐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한강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밤섬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은데 한강이라고 하는 전체를 조사하는 연구도 계속 일정한 텀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도 역시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주관 기관이 서울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일정한 텀이기 때문에 5년 단위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정확한 거는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5년 단위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한강 유역에 있는 생태계 조사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 조사에 의하면 밤섬의 조사를 여름에 주로 들어가게 되는데 법정 보호종이 밤섬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조사가 한계가 여름철에 그 일정한 툴을 가지고 그냥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횟수 가지고는 멸종 위기종을 찾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조사가 잘못됐네 그게 아니고 그 조사의 툴에 맞추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밤섬과 같이 특정한 시기에 좀 집중적으로 관찰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 그런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서울시가 전체 한강도 조사를 하고 있고 밤섬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을 좀 더 시민과학자들이 프로그램으로 참여를 해야지만이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고 실질적인 데이터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 다음 단계 우리 시민들 또는 마포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이제 최근에 람사르 습지 도시 인증제라는 게 생기면서 특히 도시 습지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에다가 브랜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밤섬이 일정하게 마포구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마포구는 일단 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2018년에 세계 도시 4개 도시고요. 2022년 요번에 이제 세계 도시가 인증이 돼서 한국은 총 7개의 도시가 지금 인정이 됐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약 몇 개죠? 25개가 올해 인증이 됐고 처음에 18개가 됐죠. 43개. 전체 43개의 도시가 지금 인증이 되어 있는데 이 도시가 인증이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보존과 현명한 이용에 모범적으로 참여하는 도시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마포가 아무것도 안 했으면 지정 절대 안 됩니다. 보존도 하면서 현명하게 이용한 그런 어떤 사례들이 자랑스러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증을 하면 지금 이런 마크도 쓰게 되고 시장들 또는 구청장까지 포함하시는 이런 전체 메이어 라운드 테이블에도 참여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런 어떤 네트워크에도 회의에서 참여해서 자기 것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것을 하면서 상징 로고를 6년간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생태 관광까지도 접목을 하는 일종의 인센티브 제도거든요. 그러려면 이것은 잘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뭔가 해야 됩니다. 일단 람사르 습지와 우리 도시가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연관성을 증명해 줘야 되죠. 주민들, 시민들도 나 몰라라 하고 아무 관심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인정해 주겠느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여기 람사르 습지와 그 도시와 어떤 관계인지를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시민들의 어떤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이제 증명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때마다 이렇게 보존 프로그램도 하고 또 현명하게 이용도 하고 그 주민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관리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조건 이용만 할 것이 아니고 그 밤섬을 보존하는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탐조도 하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도 할 수 있지만 그 나쁜 어떤 영향들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느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그 서강대교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 서강대교에 의해서 오염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지금 어떤 관리에 활용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생태 서비스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이득들을 과연 잘 관리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겠고요. 그리고 습지 복원이나 습지 관리 이런 것은 이제 시에서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 외래종을 어떻게 제거하고 있고 또 이런 잘못된 어떤 관리 행위가 제대로 바로 잡히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통합된 관리 아까 이제 한강 밤섬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하천 습지, 하도 습지, 하천 내에 있는 하도 습지이면서 또 특히나 이 하중도 습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중도 습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습지가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물의 하천에 의해서 때로는 늘어났다가 때로는 침식이 됐다가 또 범람이 됐다가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하천과 열려 있는 습지이기 때문에요. 그때그때마다 다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변동들을 잘 감지하고 거기에서 나쁜 영향들은 제거하고 좋은 영향들은 계속 관리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밤섬이 옛날엔 조그만 했는데 우리가 한번 훼손한 뒤로 계속 늘어가지고 윗밤섬 아랫밤섬으로 가다가 지금 어떻게 이게 하나로 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전체 하나로 갔다가 또 계속 앞쪽으로는 계속 퇴적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꾸준히 기록하고 그 변화상이 긍정적인 방향인지를 평가하고 관리에 또 반영을 하고 하는 것들이 통합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요즘은 드론도 있잖아요. 사람이 굳이 안 들어가도 돼요. 드론으로 계속 찍어가지고 그 영상을 보관만 하고 있고 그걸 나중에 전문가나 이런 자원활동가들이 분석만 할 수 있으면은 식생도 볼 수 있고 퇴적량도 볼 수 있고 그 변화상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포함해서 통합적인 습지 보전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밤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공론화시키는 이 커뮤니케이션 얼마나 하고 있고 에듀케이션 얼마나 하고 있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밤섬을 브랜드화해서 마포구라고 하는 또는 전체 서울시가 습지 도시로서 친환경 도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습지 배후에 있는 도시가 얼마나 친환경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있느냐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순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수도야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죠. 우리는 생태 수도야. 우리나라에 수도가 2개나 있는 겁니다. 그죠? 또 뭐 어디도 또 환경 수도도 또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정도로 도시 하나를 생태적으로 가져가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때만이 그 지정에 도움이 되죠. 그 마포구라고 하는 것을 습지를 중심으로 하는 친환경 도시로 가자라고 주장하고 어떤 기치를 내걸고 거기에 대한 어떤 액션을 취한다면 거기에 중요한 평가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정부가 인증 후보지로 인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람사르 협약 사무국에다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람사르 협약에서는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전체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절차가 이건 인증이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그냥 뭐 이렇게 제안만 하면 딱 받아주는 게 아니고요. 심사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요. 이 인증을 받고 나면 정말 자랑해도 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발제 잘 들었습니다. 일단 이 밤섬이 사실 거기에서 이제 살고 계신 분들이 강제로 이주당하고 난 이후에 사실 버려진 섬으로 취급을 받아왔죠. 네. 지금 밤섬에는 이제 실향민 분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귀향제 행사로 이제 들어가는 정도로만 마포에서 알려져 있고 관리는 되게 이제 서울시에서 뭐 그냥
그 외래종 관리라든지 뭐 쓰레기 치우는 거라든지 이런 거 이제 서울시에서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밤섬이 버려진 섬으로 취급받는 거는 사실 저는 굉장히 좀 마포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한 명으로 굉장히 좀 적절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밤섬이 뭐 남설의 습지가 굳이 아니더라도 사실 밤섬 마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곳이거든요. 네. 어떻게 이제 경제 개발 우리 사회가 이제 서울시를 개발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네, 그걸 이제 슬픈 운명을 받고 있는 곳인데 일단 그 밤섬의 가치를 새롭게 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남자의 습지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는 그리고 현재 이 기후위기 시대이잖아요. 예, 기후위기 시대이고 이 기후위기 시대의 습지로서의 어떤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그리고 남살의 습지 도시가 이제 마포가 만약 남살의 습지 도시가 지정이 된다면은 마포가 이 환경적이고 생태적인 어떤 그런 도시로 또 새로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고 그러면 사실 밤섬의 새로운 가치를 꾸준하게 우리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어서 토론자 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한동욱 박사님께서 주로 이제 밤섬의 가치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주셨다면은 이 노을공원 시민모임의 송규식 씨나 조은미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러면은 밤섬을 잘 보호하고 또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 방안과 관련된 얘기를 그동안 이제 활동에 좀 바탕을 두고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노을공원 시민모임의 송규식 씨 먼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나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노을공원 시민모임의 송규식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혹시 노을공원 시민모임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줄여서 노고시모라고 하고 있고요. 저희 일단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짧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생각하는 시민 모임이란 어떤 것인지 아니면 이제 어떠한 활동을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을공원 시민 모임은 저희 다 마포구 주민이니까 잘 아시다시피 93년도에 이제 난지도 매립이 종료되고 2005년도에 골프장이 생겼습니다. 근데 시민들의 반발로 2008년도엔 다시 골프장이 없어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원을 만들자, 시민에게 돌려주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저희 2011년도에 노을공원 시민 모임이라는 단체가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혹시 난지도에서 이제 노을공원이나 아니면 이제 하늘공원 이런 데서 혹시 나무를 들고 다니는 사람 혹시 보신 적이 있을까요? 혹시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저희는 이제 경사면에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가지 않는 곳에 나무를 심는 활동들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선 가보면 여전히 땅이 50cm밖에 흙이 안 덮여 있기 때문에 쓰레기가 여전히 나오고요. 조금만 가다 보면 철근에 발이 걸려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활동 그곳에서 이제 생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이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는 어떤 활동보다는 어떠한 이제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자연을 만나야 될까 아니면 활동을 해야 될까 그거를 제안 드리는 것이 보통 대부분인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밤섬 시민 모임이라 가제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곳에서 어떻게 활동하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먼저는 이제 활동 주제나 활동이나 어떠한 이제 자세한 디테일한 사항보다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일단 저희 노고시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든 오시는 시민분들을 이제 활동가와 이제 백수건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백수건달분들, 활동가 그리고 자주 오시는 봉사자분들을 이제 백수건달, 젊은 사람들은 꿈꾸는 젊은이, 그리고 이제 아주 가끔씩 오시는 그냥 봉사자분들 이렇게 있고요. 그분들은 이제 도시 속에서 생명을 이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그런 이제 소망 같은 걸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자연하고 사람하고 사람이 자연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하고 사람하고 좀 평화롭게 공존을 해서 좀 좋은 관계를 갖고자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저희가 하는 활동들은 다 이 두 가지 마음을 전제하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밤섬 시민 모임이라는 것도 생긴다면은 어떠한 그런 이제 밤섬하고 아니면 이제 마포 시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두 가지 전제는 절대 뭐 이제 깨지 않겠다. 그런 상황에서 좀 시작을 했으면 더 이제 이 모임이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그럼 이제 제가 더 뭐 자세한 활동도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네, 그럼 노고시모 활동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저희를 보고 난지도에 나무 심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난지도라는 공간에 단순히 이제 나무를 심는 활동이라고 하기에는 저희도 조금 이제 마음이 조금 아프고요. 네, 이제 처음에 네. 2011년도에는 정말 난지도에 나무를 그냥 심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나무를 심으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는 활동하지 못했었지만 나무를 100그루 심으면 한 그루 타랐다고 해요. 너무 쓰레기가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곳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물을 주시고 밤에도 물 주고 아침에 또 나와서 물 주고 그래도 한 그루를 살리고 그렇게 큰 나무는 정말 지금 크게 자라 있거든요. 그렇게 있다가 이제 100개의 숲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시민뿐만이 아니고 이제 기업들 내 숲을 가진다는 게 정말 뭔가 기분이 너무 좋아지잖아요. 더군다나 쓰레기산에서 이렇게 찾아오셨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다가 근데 이제 저희가 밤섬에서도 우려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가 뭐냐면 쓰레기가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단체가 오고 활동을 하면은 당연히 쓰레기가 발생하고 오히려 내가 이 활동하는 게 진짜 생태계를 위한 활동인가 아니면 다시 뭐 정말 돈을 위한 활동이 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제 홍보를 위한 것이 되는가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때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거기에 다양한 활동들을 섞으면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좀 바꾸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현수막을 만들어서 많이들 가져오세요. 근데 이제 노을공원과 하늘공원은 정부에서 급하게 만든 숲이에요. 그래서 우리 많이 아시는 아카시아 나무나 아니면 일본 이깔나무 이런 이제 외래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들은 이제 나이가 다 됐기 때문에 죽어가요. 그럼 쓰러져 있는 나무를 주워다가 저희는 이제 행복한 노을목공이라 그래서 그것들을 나무를 잘라서 오시는 단체 예를 들어서 오늘은 마포 FM 숲 이렇게 해서 그거를 직접 만들어서 해드려서 현수막 쓰레기를 안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100명이 만약에 오시면은 차가 50대가 와요. 그럼 이게 정말 자연을 위한 일일까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역에다가 트리클이라 그래서 나무를 심기 위해 오는 사이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치해서 자전거를 타고 오시게끔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노을공원 같은 경우에는 빗물이 많이 와도 빗물이 다 씻겨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밑에는 쓰레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레인팟이라고 해서 600리터가 되는 큰 통에다가 빗물을 받아서 보관해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나무에 물을 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새들이나 아니면 다른 작은 소동물들에게 물을 마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뭐 다른 거는 뭐 대표적으로는 거기에 나무자랑터라는 양묘장이 있어서 씨앗부터 직접 키워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라서 많은 분들이 노을공원에 찾아오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집시통, 집에서 씨앗부터 키우는 통이라 그래서 그 학생, 초등학생, 아주 어린이부터 아주 성인들까지 그 집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게끔 도토리 씨앗이 들어있는 나무로 만든 통을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하나하나 쓰레기 발생하지 않게끔 보내드려서 그 통 그대로 다시 보냈던 통 그대로 다시 택배를 받아서 100일간 키우면은 저희가 나머지 2년 한 7, 8개월은 키워서 이제 다시 산에 나무를 심어주는 그런 활동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활동은 뭐 이 정도로 소개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저희 뭐 밤섬과 관련돼서는 뭐 좀 약간 조금 거리가 있죠. 네. 이 육지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거니까. 근데 밤섬을 이제 어쨌든 이 강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활동이 좀 다르기도 하겠는데요. 한강 색강은 또 저희랑 또 밀접할 것 같아요. 만약 밤섬에 이제 활동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네, 그래서 그 한강 색강은 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시민들은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마포 밤섬엔 또 어떤 제안을 좀 해주고 싶으신지 네. 조은미 대표님 네,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적 협동조합 한강의 공동대표로 일하는 조은미라고 합니다. 오늘
발제 참 잘 들었습니다. 한동욱 박사님은 워낙에 이제 우리나라 중요한 습지, 그리고 아까 발제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이제 한강하고에 있는 장항습지에서도 굉장히 어떤 조사와 연구 그리고 보존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늘 감사와 존경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을공원 시민 모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바로 그 나무를 들고 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이제 노을공원 시민 모임 이제 회원이기도 하면서 또 활동도 참여도 해봤고, 저희 사회적 분자 한강에서도 공동 프로젝트, 공동 이제 프로그램으로서 해서 작년에 이제 기후 실천 캠프를 이제 그 노을공원에서도 해왔었는데요. 그때 참 우리 노을공원 활동가들이 정말로 대단하시다, 정말 좋은 활동들을 하신다라고 해서 굉장히 감탄하고, 저도 그런 비슷한 맥락의 활동을 하지만 참 노을공원의 그런 열정은 따라가려면 참 멀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간략히 사실은 이제 밤섬과 상당히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저희 이제 여의도에 있는 여의색강 생태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근처에 사셔도 안 가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곳은 97년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생태공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도심 안에서 굉장히 접근성도 좋고 찾아가기도 쉬운 곳인데, 사람들이 저기가 갈 수 있는 곳인가? 그리고 어떤 생태공원인가?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나치거나 혹은 88도로에서 접해 있기 때문에 그냥 차 타고 지나가면서 저기는 뭔가 범람하거나 또는 그런 곳인가 보다 해서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거기를 이렇게 막상 찾아와 보면은 너무 놀라고,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숲과 생태계가 살아있는 그런 자연이 있다는 것에 놀라게 됩니다. 색강에 대한 소개부터 먼저 드리게 됐는데요. 저희 사회적 협동조 한강에 대해서 간단히 좀 왜 이런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저희는 한강의 발원지부터 한강 하구까지 어떤 강의 생태를 살리고, 사실 강이라는 것은 그동안 사람들한테서 되게 멀어져 있잖아요. 사실 밤섬도 지금 이제 개발의 어떤 그런 아픔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런 이제 게 쌓여 있는 것인데, 한강도 사실 어떤 경제 개발의 그런 결과로서 사람들과, 예전에 한강은 굉장히 시민들 가까이서 그 우리한테 많은 것들을 주는 그런 강이었어요. 그래서 1960년대 사진들 검색해 보면은 한강 강수욕하는 사진이 보면은 한강에 있는 정말 자연스럽게 펼쳐진 그런 이렇게 모래사장에서 사람들이 수영도 하고 놀고 막 그런 걸 하고, 저도 이제 부모님 세대에서 한강에서의 추억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만큼 저희는 그런 한강의 자연스러움, 한강의 뭔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같이 우리한테 좋은 추억과 경험을 주고, 우리 그리고 자연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우리와 공존하는 한강을 위해서 저희는 2018년에 창립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거창하게, 그러니까 저희 강에 대한 어찌 보면 전문 그 사회적 협동조합이자 사회적 기업인데요. 강에 대해서 뭔가 해보자라고 해서 기초를 걸긴 했는데, 그럼 당장 어디에서 뭘 할까라고 해서 이제 한강의 곳곳을 좀 봤어요. 그래서 봤는데 여기 색강 생태공원이라는 곳은 생태공원으로 지정은 되어 있으나 사실 좀 애매함이 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좀 관심을 잘 받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저희가 그곳에서 이렇게 2018년부터 창립하면서 거기 가봤더니 뭔가 이제 교란종이 그 버드나무 숲이 굉장히 많이, 버드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버드나무를 생태교란종 가시밭 같은 애들이 다 덮어가지고 이제 겨울철에 보니까 되게 좀 음산한 그런 이제 풍경을 자아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 여기에서 뭔가 많은 시민들과 같이 여기를 좀 가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데서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우리가 여기를 한번 시민 참여로, 시민들과 같이 자원봉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저희가 2019년
봄부터 여기 딱 들어가가지고 가시밭 그 마른 덩굴들을 걷어내는 일을 맨 처음 했습니다. 그때 장대를 노을공원에서 빌려주셨어요. 아, 제작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이래서 그런 같은 이제 생태 환경 단체끼리 그래서 가시밭 끌어내리고 그다음에 그런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부유 쓰레기 같은 거 치우고 하면서 그 생태계를 관리하는 거를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만 4년이 넘었는데 이 기간 동안 저희가 이제 누적 자원봉사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많은 인원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만이 우리는 해답이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시민들이 참여가 있어야만이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모집하고 그래서 그동안 이제 거의 이제 15,000명에 가까운 자원봉사자들이 색강 생태공원에서 생태계를 가꾸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달 여기 밤섬에서도 수달의 족적이가 나타난다고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수달에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달은 일단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동물이기도 하고요. 수달은 하천 생태계에서 이렇게 그 최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수달이 살고 있으면 생태계가 건강하게 이렇게 돌아간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수달이 살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졌는데 정말로 작년 초부터 수달 배설물이 색강에서 나타난 거예요. 저희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놀랐고 했는데 그다음에 처음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중간에 배설물이 나타난 곳을 중심으로 그 이렇게 카메라를 몇 개를 설치를 했는데 드디어 2021년 6월부터 카메라에 수달이 이제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되게 놀라웠는데 그 수달 계속 보시는 그 선생님이랑 같이 며칠 전에 주말에 했더니 새끼 발자국들이 저기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와 어쩌면 가족이 왔겠다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굉장히 들뜬 마음으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민들의 지금 이제 마포 FM에서도 우리가 이제 밤섬에서 어떤 이제 시민 참여 모임을 이제 해주시고 있고 이렇게 가져가 보자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정말 뭐 대단한 거 없고 정말 매일같이 거기 가서 이제 교란 좀 관리하고 그 다음에 생태적으로 다양한 동식물이 살 수 있는 여건을 조금씩 만들어 갔습니다. 물론 전문가분들의 자문도 받았고요. 또는 저희가 그렇다고 막 거창한 일을 한 것이 아니고요. 수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물고기들이 좀 살기 좋은 게 어떤 곳일까 또는 수달이 살기 좋은 게 어떤 곳일까 자문을 좀 받아가지고 이를테면 수달이 배설물을 이렇게 좀 이렇게 높이 솟은 약간 이렇게 넓적하고 잘 드러난 바위 그런 데다가 이렇게 똥을 누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그런 돌을 좀 갖다 놓기도 하고 또 약간의 이제 여울을 물이 이렇게 쭉 흘러가 버리면 그러니까 여울도 조성하기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면서 약간 이제 변경을 그러니까 색강생태공원에 이제 물길을 조금 바꾼다거나 서식처를 조금 이제 손을 대줬을 때 그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색강생태공원에서 이제 습지기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열린 습지 생태공원을 지향하고 또 무엇보다도 밤섬도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보존도 하면서 시민들이 어떤 이렇게 현명한 이용 측면도 되게 중요한데요. 색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곳을 거기서 걷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교육을 받기도 하고 체험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측면과 수달이라든지 보호종들이 법적 보호종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같이 만드는 것들을 계속 해오고 있고 그 결과로 아까도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서울시에서 하는 조사는 그 국가에서 하는 조사는 이제 5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모든 사이트들을 다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업데이트된 또는 그런 변화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인 저희는 이제 매달마다 생태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거를 체크한 결과 적어도 저희가 이제 여기서 활동하기 전보다 법적 보호종이 상당히 늘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법적 보호종만도 21종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밤섬에 대해서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조금 제가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밤섬은 저희가 되게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도 많고 되게 이제 저희가 또 아무래도 이제
근처에 있는 또 이제 중요한 습지이기 때문에 가고 저희 한강조합은 사실 2020년에 서울시 자연생태과에서 이렇게 자그마한 그 프로젝트를 해 가지고 밤섬을 포함해서 이제 그 여러 곳곳에 한강의 곳곳에다가 이제 그 이제 수달 모니터링을 하는 그 조그만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래서 밤섬을 이제 모니터링 차 좀 들어가 봤는데요. 들어가 본 분들 저는 그때 같이 못 갔는데 분들에 따르면 이렇게 약간의 배설물들은 발견이 되는데 생각보다 별로 많이 뭐가 없어서 조금 이제 실망스러웠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고요. 그리고 뭔가 이제 수달이라든지 이렇게 살기에 이렇게 그 어떤 물이 이렇게 닿는 그쪽이 조금 뭔가를 이렇게 좀 조성을 해 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지금은 없어서 아마 살기가 그렇게 아주 좋은 여건은 아니지 않겠나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면서 그 모니터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시민들이 약간의 그런 생태계를 밤섬에서 약간만 뭔가를 바꿔준다면 뭐 큰 것이 아니라 바꿔준다면 그 더 많은 동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이, 이 색강 모임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네요. 네. 네. 4년, 4년 된 거죠? 네. 네, 4년 대였고, 뭐 저도 이제 그 SNS나 뭐 이걸 통해서 이제 활동들을 많이 접하고는 있습니다. 접하고는 있고, 밤섬의 시민 활동도 저렇게 좀 닮아가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까 뭐 노고시모의 도움도 받고 하셨다니까 밤섬도 혹시 주민 모임을 만들어 간다면 두 곳에서 많이 도움을 좀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자, 그리고 토론자분 중에 저희 이제 마포 FM에서 계속 이제 생태 관련된 프로그램,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 오셨고, 그리고 이번 이제 밤섬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진행하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하경 씨, 네, 네. 지금 좀 들리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 FM에서 에코살롱이라는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 이제 함드릴이고요. 저기 올리브라고도 다른 친구도 계시는데 저 친구는 지금 방청객으로 와 계십니다. 네. 저희가 기존에 마포 FM에서 이제 그 환경 관련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지만 사실 밤섬을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되살아나는 섬 밤섬이라는 라디오를 이제 송독고 PD님과 함께 기획하고 진행을 하면서 저희 스스로도 좀 많이 배우고 좀 반성하고 이런 계기도 사실 많이 됐어요. 왜냐면은 원래 가장 가까이 있는 거를 보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에 이렇게 중요한 공간이 있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좀 기획하고 끌어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많은 배움이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밤섬이라는 곳에 정말 다양한 존재들의 이야기들이 얽혀 있구나. 하나의 그물망처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진짜 노을공원 시민 모임에서도 인터뷰해 주시고 저기 여의색강 쪽에서도 인터뷰해 주시고 하면서 막 다양한 이야기도 듣고 관련해서 연극하시는 분, 동화 쓰시는 분 이런 이야기도 또 듣기도 하고요. 또 밤섬에 한때 사셨던 시장님 분들 이야기도 이제 직접 인터뷰를 하지는 못했지만 있던 여러 글이나 어떤 여러 가지 서핑을 통해서 이야기를 막 보면서 좀 많은 걸 느꼈어요. 이곳에서 한때 어떤 분들이 살고 계셨고 이곳은 그분들의 한때 터전이면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공간이고 지금은 이제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은 또 아니지만 거기에 수달이나 정말 철새들이나 다양한 생물들이 이제 우리 곁에서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구나.
그리고 그 공간에 정말 다양한 어떤 분들이 이제 연결돼서 이 공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앞으로 이 공간을 변화시키려고 하는구나라는 어떤 느낌이 들면서 아, 이게 뭔가 우리 기후위기 시대에 어떤 우리에게 주는 뭔가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 때 서로의 어떤 연결성을 좀 다시 깨달아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그걸 피부로 느끼기가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생태적인 어떤 공간을 접촉할 기회가 사실 이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이 도시에 살면서. 그런데 밤섬은 정말 우리의 한강이라는 우리 서울을 관통하는 그런 강의 어떤 중심에서 우리의 굉장히 가까이 있지만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는 공간이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공간이고 그 공간에서 굉장히 많은 존재들이 연결돼 있고 그래서 이 밤섬이란 공간 자체를 다시 주목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떤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를 다시 우리 안에서 깨우칠 수 있게 하는 그런 굉장히 깊은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이런 문화 콘텐츠 방송이니까 아무래도 저희는 이걸 어떻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듣는 어떤 청취자들, 특히 뭐 반드시 어떤 환경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이제 한강은 누구나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 공간 안에서 굉장히 어떤 다양한 연령, 다양한 성별,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이 밤섬이라는 공간을 사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발치자분들, 토론자분들 말씀 다 들었습니다. 저희 그 말씀 들었고 발제를 하신 한동호 박사님께서 좀 마무리 발언을 좀 해주시고 오늘 토론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그 일종의 이제 갭이죠. 이제 우리 옛 어르신들 사셨던 곳,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이 밤섬 주변에 사시는 분들, 아마 그분들한테 얘기하면 또 밤섬 우리 뭐 리버뷰 좋아 뭐 이러면 얘기 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값 올라가고 집값 올라갈 수 있는 아주 효자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서울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저 쓰레기 관리 어떻게 맨날 해야 돼 하는 또 그런 사실 또 애물덩이가 될 수도 있겠고요. 다 우리가 보면 과거의 습지라고 부르는 지금 현재 우리가 습지라고 부르는 것이 과거엔 다 이용하던 땅이었기 때문에 다 입장들이 다를 수 있고요. 지금 당대에 우리가 쓰는 또 이 이용도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또 어떻게 쓸 건지도 같이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밤섬에 대한 우리 논의는 어떻게 보면 세대를 넘어서고 그리고 시간을 넘어서고 공간을 넘어서야 되는 그런 어떤 논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섬만 지켜서 절대 될 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밤섬 거 하나 가지고 어떤 생물이 얼마나 살겠습니까? 물 차면 또 얘네들 어디로 갈 것이며 또 이 물이 계속 흘렀다가 빠졌다가 그래도 나름 또 한강 물하고 또 연계가 돼 있어서 그 옛날에 그 뱀장어들은 다 바다에 있다 들어오는 애들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저 일정하게 또 수중 보도 있고 그리고 모래는 또 왜 안 올 수 있는 조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막혀 있잖아요. 모래가 와야 또 밤섬이 늘어나고 또 생태가 살아날 텐데 이 주변에 있는 하천하고 다 또 단절돼 있고 더군다나 이제 사람들은 완전히 고립돼 있죠. 밤섬은 고립된 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논의를 과연 어디서 어떻게 풀어 나갈 거냐. 지금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것은 단지 그것은 행정에서 지정한 거예요. 그냥 행정에서 이 습지를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지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혜택은 누가 보느냐? 행정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가져가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 안에 저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개발하지 말자고 딱 지정을 해놓은 습지를 두고 이제 우리는 현명하게 어떻게 이용을 해서 어떻게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것인지 같이 고민해야 될 것이고 어려운 부분들은 우리가 도와야 되겠죠. 자연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생명체인데 그 생명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좀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가. 그동안 너무 많이 이용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만의 도시 안에 그 하나가 이 사람이 손 안 대는 지역이 하나 있다는 것만 해도 아마 우리 세대들한테는 정말 어깨 좀 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대로 놔둔다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아까 어른들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과거의 역사들이 다시 우리 후손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기록해야 되고
또 교육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람사르 협약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걸 국가에서 못하면 국제적으로 지원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누가 그걸 하게 되느냐? 지역 주민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지역 주민 중에 가장 이해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람들,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 또 마포에 있는 구민들, 또 우리 한강조합이나 또 노구시 뭐였나요? 이거 절대 제3자가 아니고요. 이건 하나의 생태계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보통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생태계는 하나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한강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 밤섬이 해야 될 역할, 또 색강이 해야 될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전체 한강 생태계를 좀 관리하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같이 협력하는 것도 저희는 이제 꼭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람사르 습지로 지정됐다는 것은 이제 국내판에서 놀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냥 국가적으로 중요한 습지면 그냥 국가가 습지 보호지역이나 무슨 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끝인데 람사르 습지가 등록이 된 것은 이제 국제판에 나가라는 얘기거든요. 국제적인 기준과 국제적인 이 무대에서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뽐내라는 그런 새로운 무대가 주어진 건데 10년 동안 지금 그게 허송세월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지정에 대한 가치를 다시 인정을 하고 그것을 다시 국제 무대에서 내보일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이 같이 어깨 걸고 계속해서 국제적인 기준을 좀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학습하고 좀 더 한 단계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마포의 지금 이제 가장 큰 이슈가 소각장입니다. 지금 1,000톤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소각장 이제 후보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 반대 운동이 이 주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민들 네. 그 마포의 어쨌든 이 소각장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요. 현재 이 주민들의 운동은 이제 주로 소각장 반대 백지화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 어떻게 하면 과연 이제 쓰레기를 안 만드느냐도 지금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적게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노력을 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쓰레기는 재활용을 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태우는 쓰레기는 정말 조금 나오게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마포가 좀 중심이 돼서 해놨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포가 환경 도시, 생태 도시로 자리 잡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 거기에 밤섬이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가치를 부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밤섬의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토론에 참여하신 이 세 분, 그러니까는 지금 조은배 대표님은 한강 색강, 네, 그리고 발제하신 한동욱 박사님은 장항습지, 네, 그리고 그 송규식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노고시모, 이렇게 마포에 가까이에서 환경 생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세 단체들이 이시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밤섬이 그런 생태 환경적인 그런 활동을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선배들께서 잘 좀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밤섬의 새로운 가치가 좀 더해지면서 밤섬을 이루신 실향민 분들에게 밤섬이 새로 살아나고 있구나. 우리가 그곳을 떠났지만 그곳의 가치는 또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향후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되살아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좀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해주신 특히 이제 밤섬에 살으셨던 어르신분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좀 밤섬을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오늘 토론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면서 오늘 토론회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